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평생 먹고 심지어 좋아하는데 더구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손해보는 게 바로 이 고기 정보예요. 그러니까 미트러버는 구독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막상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얘기해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지식 있잖아요. 그중 하나인 고기 핏물 빼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묵국 같은 국요리부터 갈비찜 같은 찜이나 구이 요리 준비할 때 전통적으로 핏물을 빼라고 배웠는데요. 일단은 핏물의 정확한 정의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고기를 물에 담가 놓으면 나오는 이 붉은기가 핏물 같아 보여서 사람들은 이걸 핏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근육 내 산소 운반 성분인 미오글로빈의 성격 때문인데요. 산소를 만나지 않으면 갈색에 가깝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 포장한 고기가 갈색 상태에 있다가 이걸 다시 열면 선분홍색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 피 속에 있는 붉은 성분인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게 핏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특유의 쇠맛이 나죠. 피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피맛이 나면 여러분이 육회를 드시거나 뭉티기를 드실 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그 핏물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육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느냐면 육즙의 일종이 맞긴 맞습니다. 고기 근육 내 수분 함량이 70%인 만큼 미오글로빈을 포함한 지방과 수용성 물질이 일부 배출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드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분이 7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육즙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로 보여드렸던 국거리는 핏물이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 다른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비탕을 드시기 전에 내지는 갈비찜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붉은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오글로빈일까요? 미오글로빈 성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핏물도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등심, 안심 같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위와 달리 이 갈비는 뼈에 붙어 있잖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피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척추뼈 말고도 이런 갈비뼈에서도 생기고요. 정확하게는 뼈 안에 있는 골수,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살코기와 달리 이렇게 뼈가 있는 부분들은 실제 피가 고여있기도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멍이 들면 모세혈관이 파손돼서 여기 핏물이 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원시적으로 잡은 고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근육과 근육 사이에 핏물이 고여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혈액은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로 핏물을 빼가지고 보관하는 게 이 잡내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됐었죠. 그러나 지금의 도축 방법은 이 방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제거돼서 근육 내 핏줄은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은 거의 다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뼈가 붙어 있는 부위들인 등갈비나 갈비, 사골, 우족 등의 부위들은 핏물이 뼈 사이에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손질 과정에서 뼈를 잘라내면서 부스러기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제대로 닦아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계속 핏물을 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국거리는 좀 맑잖아요. 근데 갈비를 담근 물은 보세요. 부스러기들이 많죠. 밑바닥을 긁어보면 뼈 부스러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핏물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요리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이 육즙이라는 걸 안 이상은 우리는 또 이 육즙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데 이걸 빼야지 옳은 걸까? 이런 상당한 고민에 처하게 됩니다.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그냥 육즙을 빼지 말고 참기름으로 두르고 살짝 볶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방송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육즙을 빼라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고기 묵국, 맑은 국을 끓일 때면 물에 담가 놓습니다. 3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놔서 이 미오글로빈을 빼내면 이 철분의 텁텁한 냄새가 좀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구워 먹을 땐 좋은 풍미로 단백질 반응이 있지만 국을 낼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사람에 따라서 잡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텁텁함이 있습니다. 반면 육개장이나 해장국 같이 색을 내는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볶아서 만드는데 이건 고추나 양념을 많이 쓰는 만큼 결합이 됐을 때 냄새가 오히려 더 좋고 맑은 국물을 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육즙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미오글로빈만 나온 물을 한번 삶아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그 불순물이 끓어오는 그 느낌이 맞는지. 가장자리에 불순물을 제외한 가운데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맑은 국이죠. 진짜로 육수 맛이 나요. 진짜로 육수 맛이 나고요. 자, 이 가장자리에 이 텁텁한 이 지방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인 이 맛 한번 먹어볼게요. 텁텁하다. 철분 맛. 정말 미오글로빈이
뭉쳐있는 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뭉쳐있는 게 미오글로빈만 뭉쳐있진 않을 텐데 텁텁하네요, 맛이. 그러니까 맑은 국을 먹을 때는 이걸 제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요리도 요리 목적에 맞게 빼도 좋고 빼지 않아도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뺀다고 너 육즙을 다 빼?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구이도 아니고 국물 요리도 아닌 LA 갈비나 아니면 양념에 절인 갈비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갈비집에 가면 즉석 양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먹으면 이 핏물이 끼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념을 해서 구워 드셔도 돼요. 핏물을 빼진 않아도 되지만 아까 전에 불순물 보셨잖아요. 그런 찌꺼기는 한번 닦아주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장시간 보관하고 먹을 경우에는 뼈에 붙어있는 핏물이나 육즙 등이 방출돼서 양념 맛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고기가 빨리 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용량으로 만들 경우에는 핏물을 빼는 게 좋다는 업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을 보시면 이 전문가분들이 짧게 얘기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요리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주부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 이 사이에서 이게 뭐가 옳을까 고민하셨던 여러분의 이 핏물 육즙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육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